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마들맨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불면증 수면제에 관련된 그런 이제 약에 대한 거부 반응, 또 약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약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 약사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약사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면제를 먹으면은 이제 거기에 의존을 할까봐 또 수면제를 끊을 수 없을까봐 이런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면제를 실제로 먹게 되면은 그런 의존성이 많이 생기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면제를 뭐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중독이 되어서 평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약은 아니고요. 네. 의사의 가이드 하에 정확한 용량을 그리고 최소 기간으로 이렇게 잘 조절을 해서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만성 불면증이나 이런 수면 장애로 인해서 일상이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드시다면 그런 전문의의 가이드 하에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되고요. 근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처음으로 수면제를 먹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강렬했던 분들이 있죠. 네. 효과를 너무 잘 보신 분들, 네. 정말 생각지도 네. 못한 꿀잠을 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먹어야지만 내가 또 더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심리적인 의존성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용량대로 그 권장량 그대로 드셨을 때는 네. 의존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흔치는 않고요. 근데 너무 장기적으로 드시게 되는 경우,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의 그 임의대로 네네. 약을 너무 오래 드시든지 아니면 약을 너무 용량을 늘려서 드시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 그렇다면은 이 의존성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뭐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밖에 없네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왜 수면 위생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사실은 네네.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고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면제만 먹어서 나는 그걸로만 잠을 자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수면제를 먹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마음이 되게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수면제를 먹다가 나는 이 수면제를 끊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의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수면 위생이나 그 명상 지도사 네. 분들이 하시는 네네. 그런 명상 같은 게 그게 네네. 해당이 되겠죠. 내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드시는 경우에 이런 내성이 주로 생기고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잠시 먹을 때는 사실 그런 내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네. 근데 장기적으로 먹다가 보면은 그 약에 대한 의존성도 올라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진통제나 이런 것들도 한 알 먹어서 안 되면 또 두 알 먹고 세 알 먹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듯이 수면제도 같아요. 그래서 한 알 먹다가 효과 없으면 두 알을 먹게 되고 또 세 알을 먹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임의대로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의사 처방에 하에 드시게 된다면 용량을 그냥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면의 패턴에 따라서 이분이 뭐 입면이 잘 안 되다든지 수면 유지가 어렵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알맞은 성분을 선택을 해서 처방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 이제 마음대로 용량을 증량을 해서 드시게 되는 네네네.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내성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그렇죠. 꼭 네. 전문의가 이렇게 안내해 주는 대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처음에는 잠을 잘 자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나서부터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네. 벌써 이거 내성이 생겼나? 네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내성이 생겼다는 것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네.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거 있는 분들이 또 불면증을 거의 네. 대부분 동반을 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외적인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게 심한 부분도 네. 그런 원인 때문에 이 약이 일시적으로 안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성이 생겼다고 내성이 착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다른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네. 그래도 계속 약이 효과가 없다면 본인 임의로 절대 증량을 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에 처방 구성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수면제만 먹으면 나는 무조건 잘 거야, 푹 네, 잘 거야, 네. 아니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잘 거야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면의 양이나 수면의 질이 안 되면 네.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하고 또 다른 약을 또 처방을 찾게 받아먹기를 되고, 네. 하니까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불면증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도 잘 자는 날도 있고 못 자는 날도 있어요. 네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눕자마자 바로 잠들고 뭐 한 번도 안 깨고 이렇게 자는 경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면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본인의 이제 그 생활 패턴에 따라서 네. 잠이 못 올 때도 있고 잠이 올 때도 있으니까 네. 그걸 굳이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만 판단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